오늘은 8월 21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독일 그 분데스리가요. FC 베른 얘네 옷이에요. 지난번에 별 5개짜리 모자 있었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얘네 팬이래요. 그래서 네, 옷 맞춰 입었어요. FC 베른 우리 아들이 팬이래. 저는 축구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 팬이라 그래서 혹시 팬 있어요? 네. 그거야, 그거. 네. 성준님 어서 오세요. 해피정님, 빨강 루시님, 출첵만 하고 도망갔어요. 네. 이 일을 기억할 겁니다. 양영숙님, YHH 리님, 여종성님, 문영민님, 드리맨 해피님, 찐빵님, 지리산 김여사님, 어서 오시고요. 찬찬찬이님, 레드봉봉님, 꿀벌 오소리님, 긍정의 힘님, 박홍수님, JBS 9895님, 류동진님, 짱순이님, 부자 이글루님, 현우의 꿈님, 상위 10%님, 존중님, 정한님, 어서오세요. 상상 이상으로님, 너는 나의 꽃님, 양복업자 팜스통님, 부자 오빠님, 행복한 공간님, 어서오세요. 윤영숙님, 행복한 통장님, 성환아빠님, 얼음골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바다님, 유선군님, 전미정님, 원태호님, 어서오시고요. 빨강망토님, 밤토리님, 오노노님, 봉금덕님, 어서오세요. 한사발님, 남미용님, 황금우주님, 어서오십시오. 청산유소님, 파랑새님, 행복한 통장님 이제 나와요. 네, 미스터 리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요, 또, 네. MH님 어서 오시고요. 띵동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까지 하다 말았어요? 뭐 이렇게 많이 왔지 또? 네. 담비랑님 어서 오세요. 별들의 천국님, 시베리안 허세님 반갑습니다. 네. 아디다스 협찬이에요. 맞아요. 네. 작은 손섭이님. 이것도 아디다스 협찬이에요. 네. 음, 베이에른 세트로 모자하고 이거 같이 산 거예요. 옷을 같이 산 건데, 네, 응원할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했죠? 축구? 해가지고 4대 0으로 이겼어요. 다 이게 성투사가 응원하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기다려. 주식도 내가 응원 오늘 할 테니까요. 그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4%씩 올라갈 겁니다. 네. 내일 4% 가자. 네. 백호님 어서 오시고요. 재범님, 돈권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님, 연아리님, 네, 잘생겼어요. 자주 오셔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자꾸 잊어먹더라고. HSU님, 최군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맞아요. 김민재 팀입니다. 네, YOI님, 어서 오세요. 큰그릇님, 네, 큰그릇님, 이거 그 뭐지? 영어로 B컵이라고 써 있대. B컵. 딱 알겠더라고요. 건강한 미래님, 찐준TV님 어서 오세요. 각시풀님, 정차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자님, 정영자님 어서 오세요. 네, 클라스님, 그리고 경춘님, 한희규님, 네,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예요? 걔네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잖아. 이게 만약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무엇이냐? 바로 네 여기서부터 편집점. 네, 이것이 바로 편집점입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그거 도대체 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집점이래. 슬레이트. 네, 바로 그거예요. 김진기님 어서 오세요. 자, 오케이. 오늘 장을 좀 봅시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없는데, 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게 여전하죠. 네, 우르르 몰려서 일로 가고, 우르르 몰려서 절로 가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몰려갔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몰려갔대요. 네, 2차 전지 쪽으로. 역시 2차 전지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분산이 됐어요. 어떻게 분산되느냐? 자, 초전도체가 있을 때는요, 막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가지고 초전도체 막 갔는데, 초전도체가 지금 맛이 갔잖아요. 맛이 갔는데, 사실 이 초전도체도, 아직까진 답은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어떤 학술지나 이런 데서는 다 아니다. 이거는 끝이다. 네, 찌끄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샘플에 대한 정확한 발표가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걸고 있는 기대감도 아직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미, 네, 이미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보면, 뭐, 서남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갔잖아요. 다 내려갔는데, 서남이 오늘 저거 했던가요? 서남이 아니지. 오늘 하한가 간 애가 누구였지? 덕성? 덕성이었구나. 덕성. 덕성 오늘 유상증자,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와.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네. 유상증자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요. 그것도 뭘로? 네, 이거. 운영자금. 여기 운영자금이라고 나왔었는데, 아까. 네, 여기 있죠. 운영자금. 시설자금에는, 네, 이만큼. 4,400. 운영자금이 600달러. 뭐, 600, 20, 100, 1000만, 10만, 60만 달러. 네. 그 다음에 시설자금이 440만 달러죠. 네, 440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달러. 5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5억씩 잡고.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유상증자잖아. 유상증자인데, 이 상황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트남에 이제 67억 원을 출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돈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상증자가 나왔다는 거. 자, 지금 이게 초전도체에서 주가 올라가니까 유상증자 때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내일 또 내릴 거거든. 네, 유상증자 했으면 일단 유상증자 얘기 나왔으니까 시간외에서 보니까 시간외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라고. 근데 여기 시간외가 안 나오니? 네, 시간외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한가니까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기업들이요. 쓰잘데기 없는 기업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유상증자 때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다 끌려 내려와요. 다 물려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얘들이 뭐 자사주를 판다든지 또는 임원들이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조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유상증자 나올 때 어떻게 알았겠어? 유상증자 나올 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몰라. 유상증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죠. 또는 임원진이 팔았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고점에서 사지 말 것. 고점에서 사지 말 것. 주가 올라갔을 때 안 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밑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지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점에 있는 것들이 한 10번 지랄하면 밑에 있는 것들은 한두 번 할까 말까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게 뭡니까?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네. 위에서 사면 항상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더 많이 아프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초전도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대장이라 볼 수 있었던 게 덕성,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죠. 신성 델타테크 수익률 많이 줄었어요. 지금 1100%인가요? 줄 때는 또 금방 줄 때 폭폭 줄어요. 네, 이게 1600%까지 갔다가 지금 1100%까지 내려왔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1200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얘 지금 하한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도 이게 300% 넘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몇 프로 됐니 이건? 예이, 파워로직스. 이것도 공짜 종목이라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이건 이제 100%밖에 안 되네. 네, 100%야, 100%. 이제 100%짜리야. 300% 넘었던 종목이었는데 하한가 두 방 맞으니까 100%까지 떨어지네요. 자, 얘네들이 지금 실제적인 대장이었어요. 얘네 세 개가 실제적인 대장이었는데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한 방 더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 밑에 지지선 원래 초전도체가 없었던 그 시절로 돌려보내려면 네, 한 방 더 남았죠. 파워로직스 한 방 더 남았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요거는 지금 대장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얘는 지금 지지선이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멈춰 줄런지 아니면 더 밑으로 파고들런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요 정도요. 네, 2만 원 정도 위에서만 딱 마무리돼도 나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차피 공짜고 뭐 네, 10배 넘게 수익 나왔는데 뭐 그냥 좋은 추억이다 생각하면 되지. 지난번에 사진 안 찍었는데 네.
이게 1400%까지 올라갔을 때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니? 64,900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지금 52,000원일 때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600인가 700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신경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워로직 300%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때 안 팔면 이렇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미넨이라니까요. 미넨 티셔츠예요. 미넨 FC 베른. 네. 민헨. 우리 아이가 네, 미넨 팬이에요. 미넨 팬이어 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아, 그래서 얻어 입었어. 솔직히 얻어 입었어.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돼도 등치가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옷을 저하고 똑같이 입거든요. 네. 미넨입니다. 미넨 거기서 파는 거예요. 미넨에서 파는 거 그냥 그거 사온 거예요. FC 베른교. 음. 김민재가 입으려는 거 내가 뺏어왔어요. 내놔! 형한테 양보해!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거고요. 요 미넨 모자도 있어요. 그때 FC 베른 모자 별 5개 보여드렸죠? 네, 오늘 그거 쓰려다가 아디다스랑 맞추려고 내가 일부러 이거 입은 건데, 네, 모자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 초전도체가 이제는 끝났어요. 네, 끝났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이냐? 그 완전히 죽었냐? 완전히 끝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어. 왜냐면 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제 샘플을 했는데 진짜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네 이렇게 나오면 또 그냥 미친 듯이 가는 거야. 이게 진짜네가 나오면요, 여기 지금 정고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매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뭐 거기에 걸고 싶진 않아요. 네, 거기 걸고 싶진 않고 다 내려가더라도 신경 쓸 거 없고, 네, 원래 있던 대로 정도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초전도체가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미 돌아간 애들 많아요. 서남, 네, 서남 아니고 서남, 네, 서남, 덕성, 뭐 이런 것도 다 돌아갔죠. 네,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다 돌아갔으니까 더 빠질 거 없으면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맥신이 뜬 거야, 맥신. 태경산업, 네, 이런 것들, 네, 태경산업,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네, 하여튼 맥신 관련주들이 떴어요. 맥신 관련주들이 떴는데, 맥신은 또 뭐냐? 이것도 꿈의 신소재래. 꿈의 신소재인데, 야, 그럼 뭐 초전도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같기는 한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자, 이것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있어요. 네, 오케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초전도체는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운 건데, 맥시는 이거는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대량 생산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거 분자 배열을 분석하려면 이틀 정도 걸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되겠어? 근데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해가지고 이 맥신이 뜨게 된 거야. 근데 이 맥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맥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꿈의 신소재라면 알고 있는데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이거예요. 전기 전도성.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유리 같은 데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네. 유리는 전기가 안 통해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은 전화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 위에다가 이 맥신을 코팅을 해버려. 그러면 유리긴 유리인데 전기가 통하는 유리가 돼. 자, 이걸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쓸까요? 약한 전기 신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리를 해놓고 나서 이 유리 안에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또는 유리를 전도체로 이용해 가지고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유리가 돌아갈 때 뭐 된다든지 뭐 또 투명한 전도체니까 얼마나 쓸 데가 많겠어요. 지금은 전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돌아가려면 뭐 전선을 연결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리에다가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2차 전지에도 들어가요. 2차 전지. 이 2차 전지에 에너지 충전하는 곳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너무나 많은 게 바로 이 맥신이야. 맥신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막 빵빵 뛰어요. 그러니까 와, 근데 맥신은 왠지 좀 안 땡기죠. 솔직히 느낌적으로. 이제는 맥신이야라고 하지만 초전도체가 먼저 당해가지고요. 네.
그냥 그렇잖아. 아씨 막 맥신 이것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맥신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냐 없냐를 논하는 초전도체보다 맥신이라는 쪽이 훨씬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신 관련한 종목군들이 뜨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약간 듣보잡이잖아요. 맥신 알았던 분이 있으세요? 맥신에 대해서? 맥신.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맥심이라고 얘기하고 맥심 커피니 뭐 커피는 맥심. 네. 커피는 맥심. 그런 거 있잖아. 네. 안성기가 하는 거 있잖아. 커피는 맥심. 프림은 타지마.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처음 듣죠?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니까 살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갖고 있던 사람들만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맥신인데 맥심 아니고 맥신인데 이 맥신에 대한 부분이 남성 잡지가 떴으면은 그 풍선 관련주도 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남성 잡지가 떠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경기가 어려우면 좀 그런 게 많이 팔릴 수도 있나요? 네. 아, 애들이 아직도 그런 거 많이 보는구나. 하긴 뭐 혈기왕성 왕성하니까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어쨌건 이 맥신 테마는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가 조회를 들어갔을 때 상한가 잔량이 많지는 않아요. 40만 주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딱지가 붙어요. 빨간 딱지가 붙게 됩니다. 더 이상은 오지마 경고가 붙게 되죠. 뭐 주의가 붙고 경고가 붙고 위험이 붙게 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재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약간 주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상용화가 얼만큼 잘 되고 얼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종목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그쪽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뻥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큰 광풍이 불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맥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초전도체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다만 초전도체는 이미 전 세계가 떠들썩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부분이고요.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테마의 그 테마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파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적습니다. 작아요. 초전도체가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뭐 이런 실체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비어 있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정도의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초전도체 쪽은 워낙 강력한 테마였기 때문에 수급이 쫙 빨려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맥신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사람들 몇몇만 들어가고 초전도체도 그냥 가직 잔류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믿을 건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해서 2차 전지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테마주,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네? 테마주와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이 나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대형주가 잘 못 가요. 네. 왜냐면 자금이 중소형주 테마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형주가 잘 못 가게 되면 지수도 잘 못 가요.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자,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2차 전지와 자동차와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중에서 어디로 자금이 들어갔을까요? 네. 자금은 어디로? 2차 전지로 들어갔죠. 2차 전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와 반도체는 오늘 눈만 꿈뻑꿈뻑 했다는 얘기죠. 네.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만 수급을 받아들여서 주가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 이게 소외가 된 거예요. 소외가 됐어요. 네.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생겼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지. 자, 그래서 올라간 거 2차 전지를 살 거냐? 살 거예요? 2차 전지 사실 겁니까? 못 사겠죠. 네. 못 사. 그렇다고 태경산업을 살 거예요? 못 사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다고요? 아까 위에 저기 뭐 이름 막 있었잖아. 아모센스. 네. 아모센스. 네. 요거 살 거예요? 못 사겠잖아. 나인테크. 살 거예요? 못 살 거잖아. 그죠? 못 사요. 네. 코닉 오토메이션. 살 거예요? 못 사겠죠. 못 산다고. 못 사. 안 사는 거 아니고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기준을 한참 벗어나는 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내용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요, 이 테마로 해서 기어 올라간 거긴 한데, 기업 내용들 보면은 그렇게까지 훌륭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매수를 못할 종목들입니다. 우리 매수 포인트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나마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낮죠. 유보율 높죠. 실적 어느 정도 나오죠. 해가지고 얘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지난번에 여기 네. 이렇게 치고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해볼만 해. 근데 다른 것들은 영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더 사기가 어렵지.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수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봐야 되겠지. 지금 올라간 거 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림 보여드렸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요, 어떻게든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갈 것들을 사야 되겠죠? 이제 올라갈 것들. 네? 차트만 봐서는 사실 우리는 차트만 보고 매수하진 않잖아요. 네. 차트를 반드시 보긴 해야 되겠지? 네. 아모센스. 아모센스. 그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센스. 센스. 이 쌍시옷 잘 안 되신다면서요. 살. 살 떨어졌다. 진짜 그래? 아모센스. 네. 빨리 해보세요. 경상도 계신 분들. 확실해? 확실해요? 아모센스 아니야? 아모센스. 살 떨어졌다. 네. 살밥 먹어라. 네,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쌀. 네. 센스. 네, 오케이. 안 들어봤어요? 알 수가 있나? 네. 전화해봐요, 지금. 전화. 네. 해봐, 한번. 한 번씩 말해봐요. 진짜 그런지. 네, 진짜, 근데 경상도 계신 분들은 살 그러더라고. 네. 자, 다음 테마는, 테마를 근데 사실 잡으려고 하면은요, 무슨 테마 갈지 나도 모르지. 갑자기 지금 신소재 테마가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알고 들어갑니까? 모르고 하잖아요. 네. 모르고 가잖아. 이거 뭐, 테마 알아요? 모르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무슨 테마가 갈지 이거 몰라요. 앞으로 무슨 테마가 갑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다 부자 되게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요. 차트 모양이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서는 모습은 나오네요. 그죠? 괜찮았었어. 근데 이거는 매수를 그래도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단기적 대응 포인트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분기 적자. 이번에 1분기 적자가 나왔어요. 2분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기 적자예요.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 보시면은 네, 올해는 좀 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1분기 적자인데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와야지만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되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되니까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1분기 적자가 나온 상태에선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2분기 시장 나오면 대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떠 올라가 버리니까 네. 여기에서 뭐 실적 좋다 얘기 나온다든지 뭐 기대감 가지고 얘기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차트만 가지고서 우리가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차트상에서 실적도 지금 안 좋게 나왔대. 라고 생각한다라면 매수할 만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려면 박스권 넘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16,0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테마가 없었으면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형태의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개별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튀어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요. 자, 개별주의 테마를 만들고 주가가 중소형주로 해서 움직이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 그거 살 걸. 살 거리 하죠. 살 걸. 껄무새가 일단 되고요. 저걸 샀더라면 하면서 라면을 또 끓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도 될 값숑 이런 거. 지금이라도 살까? 뭐 이런 고민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자꾸 아쉬움을 만들게 되죠. 자꾸 아쉬움을 만들게 돼서 아쉬움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위에서 지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자, 중소형주가 막 올라가고요. 중소형주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죠. 테마가 섞이니까 순식간에 뭐 100%, 200% 나오는 것들 많이 나와요. 자,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대형주에는 사람들이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네, 중요한 거를 알아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뭐가 할 것인가? 뭐가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지금 올라간 것들이 안 갔으면 다음에는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올라가겠죠. 오늘 방송 제목 그거 아닙니까? 지지점이 가까이 또는 잘 지켜지고 있다면 그건 매수할 기회예요. 그러면 지금 못 간 애들은 누구예요? 대형주겠지. 대형주. 대형주. 못 간 것들은 대형주예요. 못 간 것들은 대형주인데 이 못 간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주도주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누구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식품은 지금 가려면 멀었어요. 식품이 왜 가야 될까? 식품은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건설주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건설주 이번에 중국 쪽에서 부도나는 그런 부분들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찔끔찔끔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랑은 별로 관계는 없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집값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순살, 자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나온 부분이 좀 있었겠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나오려면 건설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은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다음 테마에 속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식품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누가 올라가요? 유가가 상승 중입니다. 유가가 상승 중이에요.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가 많이 올랐고요. 네. 영업정지 안 당할 것 같아요. 네. 지금 GS건설 영업정지 시키려면요, 그 LH에서 공사한 거 다 영업정지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네. 한 가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여러분들, 이 대박주, 뭐 대형주, 뭐 좋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던 시점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뭐 저거 보세요. 뭐 태경건설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네. 태경산업 맥신으로 올라갔는데 누가 관심이나 줬겠어? 이거 누가 관심 줬겠어요? 관심 주겠어요? 관심 못 주잖아요. 관심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저 상태에서도 살 수 없는 단계, 올라가서도 살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관계 없는 종목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올라갈 때, 이럴 때, 네, 7,000원 정도에서 지난 3월이나 4월에 사뒀다, 라고 한다라면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들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런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어. 실질적으로 저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저런 종목들이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냐라는 거지.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단타 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서 차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는 10배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떤 놈이 주도주가 되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네. 근데 주도주가 10배 가는 것보다 보통은 테마주가 10배씩 가는 거 아닙니까? 주도주는 덩치가 커요. 왜냐면 왜 덩치가 커야 되냐면 주도주가 올라갈 때는 뭐를 데리고 가냐면 시장을 데리고 가거든요.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오려면 등치가 커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테마 엮여가지고 10배 가겠습니까? 하이닉스에 10배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요. 못 가요. 대신에 그 주도주 업종군에 속해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10배를 갈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것들은 반도체 쪽이 사실은 제일 유력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가 지나가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지금 1분기 때는 워낙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여기요. 여기 3월달 뭐 이럴 때 네.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5월달에도 한 번 더 올랐고요. 뭐 이렇게 일단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얼마큼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져요. 지금 시장 예상치에서는요. 전문가들의 약 80% 정도가 강력 매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80%가 강력 매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네,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게 주 중반에 나올 엔비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랑 반도체가 뭔 상관입니까? 말씀드렸죠. AI 반도체라고. AI 반도체요. 다시 말하면 HBM입니다. HBM. 네. HBM이요. 이 AI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성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규모가 제일 크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맥신? 아니. 초전도체? 아니요. 네. 이 반도체, 이 AI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 연초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갔죠. 아니지. 200% 올라갔으니까 3배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더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조금 주가가 낮아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거예요. 자, 그럼 이 HBM은 무엇이냐? 낸드. 이게 뭐 D램 반도체죠? 이제 D램 반도체를 막 쌓아 올린 거야, 그냥.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개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못 내던 이 고효율의 성능을 많이 쌓아버리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성능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게 되고요. 용량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래서 이게 아마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밴드 메모리 이게 맞을까요? 고용량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량 메모리. 이게 HBM입니다. 이 HBM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AI GPU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처리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메모리 자체가 좋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HBM의 세계시장 점유율,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났다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고 AI에 대한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조건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자,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수익이 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왜 삼성전자를 사죠?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 삼성전자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올라갈 거니까요. 많이 안 오른다면서요. 많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왜? 많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면 100% 정도 보고 있어요. 대신에 다른 거는 비중을 5% 담았다면 이거는 비중을 10% 담고 15% 담는다는 얘기예요. 응? 이미 샀죠?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미 샀어요. 지난주에. 야,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100% 정도 올라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파생되어 나오는 애들. 누가 파생돼서 나올까요? 누가? 장비주, 소재, 부품주요. 뭐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답은 정해진 거예요. 네.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정해진 거라고. 얘네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뭐겠어요? 대형주들은 많이 안 가지만 조그만 애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자, 시총 400주짜리가 10배 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진 않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총 2천억짜리가 2조 간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시총 2천억짜리가 2조 간다. 어려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중소형 AI, 반도체, 테마,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들자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팔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삼성전자 사지 마. 팔아야 해.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봐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이 이야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질 거니까 팔아라. 이게 말이 안 돼.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뭘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요,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재미없어. 수익 많이 안 날 수 있어. 당신들이 원하는 뭐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수익 안 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66,000원 사가지고요. 한 두 달 올라가서 72,000원까지 갖다 쳐봐요. 몇 프로 올랐어요? 10%. 양에 차요, 안 차요? 안 차겠지. 왜? 중소형주 테마주들 막 뻥뻥 튀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접근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길게 봐라. 기본적으로 일단 길게 봐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천천히 사서 모으고 있지만 비중은 많습니다. 얘네들은 빠질 때도 많이 안 빠집니다. 올라갈 때는 묵묵하게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급등은 없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급등주 찾아야 돼. 조금 더 수익 많이 내야 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 사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모아왔더니 어때요?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지금 수익이잖아. 수익이에요. 하이닉스도 수익이고 하이닉스 보니까 어제 30% 넘는 분도 계시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수익이에요. 이거 어차피 6만원 밑에 다 산 거 아닙니까? 5%가 됐든 8%가 됐든 10%가 됐든 수익이라는 얘기야. 수익.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AI, 반도체 테마가 붙어졌어요. 그 다음에 HBM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3분기부터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라고 한다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8만원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주가가 8만원까지 올라갔다. 지수는 어디까지 간다? 3000포인트요. 이 연관관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봐요.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삼성전자는 파세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단 1%라도 어느 정도라도 시장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장이 1% 오르면 삼성전자는 2% 오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적당하게 비중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팔아버릴까 말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이해되시죠? LG전자는 뭘로 봐야 되냐면 자동차로 봐야 돼요. 이제 LG전자는 자동차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팔아먹는 매출 구성 중에서 전장 부품 쪽으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이 조금 다르죠. 자, 반도체도 못 간다 그러면 자동차가 가겠지만 자동차가 안 가고 있다 그러면은 2차전지가 내려갔을 때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것인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건 반도체 쪽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인텔은 글로벌 바보형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동네에 있으니까, 네, 동네 바보형. 어, 인텔은 글로벌하니까, 글로벌 바보형.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죠? 뭐, 추가 매수,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아시잖아요. LG전자 뭐, 사람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 사람 말라 얘기 못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샀다고요. 네. 왜 샀을까? 저는 이 추세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살 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포스코가 45만원까지 오면 살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메텔입니다. 은하철도 999는 메텔. 메텔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추세,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게 있으면 만들어졌을 때는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크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수익률을 뭘로 채워주느냐? 첫 번째, 비중을 높여준다. 삼성전자 비중 많아도 된다고 그랬죠. 저는 한 30% 정도 돼요, 계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약 30% 정도 차지합니다. 왜냐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두 번째, 중소형주를 진행하라. 중소형주.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대. 여기서 포함되어 나오는 중소형주를 매집하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수한 뭐 한양 ENG도 거기 포함됩니다. 네, 한양 ENG도 포함되고 뭐 이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안 내려면 안 사는 거죠 뭐. 내려오면 사는 거고. 아니 뭐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던 것들도 내려온 것도 많이 있었어요.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요. 아주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깜빡 그랬는데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저는 네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매수를 어디서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저점에서 사세요. 그리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경기 전망이나 어떤 산업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요.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가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 여기에서도 작년 6월 7월에도 바닥입니다 여러분. 바닥입니다. 그런데 더 빠지고 더 빠지고 해가지고
많이 놀랬죠? 네. 근데 바닥은 맞아. 바닥은 맞는데, 바닥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닥이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바닥인데도 안 올라가고 계속 옆으로 눕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회장기가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산업이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6개월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쪽 반도체 사이클은요, 또는 시장의 사이클은요, 내년 상반기 지나서 내년 하반기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논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커브길도 있고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당연히 하겠죠. 네,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얘네들은 끄떡없다. 시장도 끄떡없다. 그때까지는 계속 간다. 자, 못 가도 3000포인트라고 본다라면 3000포인트가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근데 저 3000포인트까지 지수를 끌어올려준 애들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시총 상위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조금 약하죠. 배터리 쪽은 좀 약하잖아요. 찾아서 보세요. 아마도 어이구 진짜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진행된다. 주가가 올라가기로 생각하겠다.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버리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저도 그래도 못 사고 있어요. 비싼 거 같으면 사지 마요.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수익률이 더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더 대장이에요. HBM의 가장 큰 수혜주는 하이닉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옆으로 눕고 나서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주가가 바닥까지 들어왔을 때, 저점까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매수하시면 안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매수 고민은 해야 되지. 그죠? 현대차는요, 아이고, 매수 고민을 해야 돼요. 기아차는요, 매수 고민을 해야 돼요. 종목 진단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이 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반도체 쪽은 다 같이 묶어서 생각하세요.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것들도 잘 가다가 지금 이제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61선과의 대드가 나오면서 주가 밀린다 그러면 이건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옆으로 누워지면서 더 간다 그러면 그냥 더 가는 거야 이거는.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고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차익실현 욕구가 생기고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 좀 내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담으시면 돼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9만원 가고 10만원 가고 했을 때 괜히 배 아파하지 마시고, 네.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가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오히려 더 좋아. 네. 가격 많이 안 올라가면 오히려 더 좋아. 더 많이 사서 모아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밑바닥 아니에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일부 익절하고 종목 추매하거나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원하실 대로. 네. 자, 헷갈릴 거 없어요. 전문가의 말을 모두 다 믿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아니,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기아차 뭐 안 올랐잖아요. 사면 되지. 시작도 안 했지. 뭘 반도체 랠리가 시작을 한 겁니까? 구분능 선중 어디냐고요? 0.5부 뭐 이렇게. 등산로 초입이에요. 지금. 등산로 초입이요. 여기가 이제 등산 코스 정상까지 네 1년 6개월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등산로 초입입니다. 짠짠짠짠 가다 보면 이제 막 이제 올라타는 게 생기겠죠. 랠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는 늦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 때나 천천히 그냥 여유될 때 사셔도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같다 싶더라도 다른 데서 수가 틀리면은 그냥 바로 또 2차 전지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이 돼야 돼요. 수급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냥 붙어가지고 돌아다녀.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매도가 꾸준히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인가요? 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장은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 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차트? 나스닥 차트 같은 거 보시면은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다. 밀려도 뭐 오늘 하루 조금 밀리든지 뭐 그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오든가 그 나오겠죠. 이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만 리스크가 있는 거지. 적당하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되는 시점부터는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24일날 발표가 될 거예요. 23일날 미국이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24일날 우리는 24일날 나오겠죠. 근데 미리 반영해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미리 반영을 해버릴 거예요. 오늘 아니겠지. 그죠? 오늘이나 내일. 뭐, 늦어도 내일 정도 반영하겠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쁘게 보시기도 해요. 야, 그 반도체 갖고 있어서 뭐 하냐? 삼성전자 갖고 있어서 뭐 하냐? 수익도 안 나는 건 뭐 하냐? 빨리 2차 전지 갈아타라. 빨리 맥신 테마주로 갈아타라. 이럴 거 아닙니까? 반도체 갖고 있어 뭐 하기는.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물려서 와장창 떨어지게 됐을 때 받는 충격보다는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이 대형주,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은요, 여러분들이 실망한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조정이 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정 길게 나올 때 3년 정도씩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지금 보면은 2년 나왔죠? 근데 여기 이런 게 3년 조정이에요. 3년 조정. 어디 갔지? 이런 거 3년 조정, 3년 조정. 이거는 2년 조정. 제가 실제로 매수하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매집 구간.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저는 뭐 그 어디서 샀겠구나 싶은 게 딱 보일 거예요. 아마 요렇게 지지가 되고 돌아서는 위치에 나올 때 여기 정도. 그렇게 해서 두 배씩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번에는 여기서 산다. 네. 이번에는 여기서 산다. 뭐 바닥에서부터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평단가가 계속 위로 붙겠지. 이건 수익 중이니까
수익 중인 종목을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익률이 줄어들었네? 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매수하시고, 지르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중이 좀 많으시다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고양 되겠죠. 네, 그런 정도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CGV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CGV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마감 시간에도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CGV는 오늘 책자 다들 받았어요? 우편물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왜요? 왜 많이 몰리면 안 될까요? 오늘 책 왔잖아요. 저거 CGV에서. 아니, 그럴 거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영화 저런 거, 네? 영화, 영화 티켓에 한 장씩 넣어주든가. 솔직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EUV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쏠려 있는 것은 AI 쪽이고 EUV는 그냥 공정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왜? 그쪽이 이제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든대요. 네. 근데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게 뭐 자외선 그거잖아요. 그럼 그 자외선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니 그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EUV나 뭐 이런 것도 또 어쨌든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라면 다 같이 포함돼서 장비 쪽으로 해서 뭐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J를 설명해 드리면 지금 신주 이수권이 300원이에요. 300원. 이거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하면 네. 쉽게 생각하면 지금 5,890원으로 책자인 찍혀 나왔더라고요. 저도 받았어요. 5,890원으로 찍혀 나왔는데 책자에는 찍혀 나왔어요. 근데 요 5,890원, 5,900원 잡고요. 300원 더 하면은 6,200원이잖아요. 6,200원만 드리면은요. 지금 8,000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 개꿀이죠? 근데 CJ가 여기서 1,300원에 유상증자를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해서 4,400억을 뿌리겠다 얘기했어요. 1,300원에 사겠다.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대체적으로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저기 CJ가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하는 저 10,000원대까지는 돌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CJ, CGV에 지금 신주 인수권이 매우 많이 풀린 데다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CJ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뭘 한다고 해서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나는 조금만 할래 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CJ, CGV에 대한 좀 답답한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싫은 거야. 왜냐면 손실만 많이 주고 이런 개 같은 기업, 그지 같은 기업.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300원에 지금 신주이수권이 나와 있어. 이거 신주이수권 갖고 있는 사람 못 팝니다. 300원 받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금 적어도 한 2,000원? 3,000원 정도 남겨야지 뭐 팔지. 2, 3,000원 남겨야지 파는 거지. 이거 300원 가지고 어떻게 팔겠어요? 못 팔지. 못 파니까 뭐예요? 지금 가격 괴리율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8,000원을 지켜줘야지 돼요. 왜냐면 1차 발행 가격이 5,890원인데 이게 8,000원 정도예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발행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9월 1일 기준가예요.
9월 1일 기준가로 얼마가 형성되느냐가 이제 저것이에요. 유상증자 가격의 발행가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9월 1일에 8,000원 밑으로 내려갔다. 계산기를 또 꺼내죠. 아, CGV 때문에 요즘에 내가 계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쥐가 날라고 그래요. 흰머리 엄청 늘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 만약에 7,000원까지 내려갔어. 7,000원까지. 7,200원이네. 7,200원까지 내려갔어. 이거 곱하기 0.75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5,4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5,400원에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5,890원이 아니라 5,400원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자,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은 되게 간단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나는 무서워요. 이런 분들은요, 갖고 있는 CGV 주식을 팔아. CGV 주식이 100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파세요. 팔아. 손실인데요? 아, 팔어. 손실이지만 파세요.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신주 인수권을 사세요. 이건 뭐냐? 주가가 떨어질수록 발행가액도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요. 이해가 되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발행가격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 가격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좀 위쪽이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신주인수권을 뭐 팔거나 뭐 사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정되어 있잖아. 여기서는요, 11,000원에서 만원을 떨어졌다. 그래도 발행가액은 5,89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계산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비중이 많아. 좀 가격이 떨어질까봐 부담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100주 팔았어? 그럼 신유인수권 100개를 사세요. 300원에. 그럼 남겨 먹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1,700원 남겨 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리스크지. 그건 리스크예요. 신주 상장 후에 급락하나 그냥 가지고 있다가 급락을 하나 똑같은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여기서 8,000원에서 찍고 턴을 한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정도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300원이에요. 네.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게 만약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한다면 굳이 신주유수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죠. 어차피 가격은 결정된 거니까. 리스크적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굳이 비용 발생하면서 네, 매도를 치고 신주유수권 사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 네. 주가가 올라가도 사는 거는 관계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근데 뭘 하더라도 본주 때리고 신주유수권 사는 게 유리한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주를 갖고 있지 않고 이걸 싹 팔아가지고 신주유수권으로 갈아타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현명한 방법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때려요. 신주인수권 내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받았을 때 내 평단가가 얼마큼 떨어지는지. 제가 평단가가 2만 원인데요. 만약에 100주 갖고 있는 사람이 2만 원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0주를 받았을 거 아니야. 100주 있었으니까. 근데 140개를 더 사. 그럼 280개가 됐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9,000원대로 떨어집니다. 140개를 더 안 사고 그냥 140개 신주 인수권만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만원대로 들어갑니다. 형기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11,0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럼 이거 주식 팔아버려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신지주권 또 사도 되겠죠. 만약에 그때도 300원이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어. 근데 신지주권은 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신주주권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야. 만약에 주가가 11,000원쯤 왔는데 신주주권의 가격이 아직 300원이다. 그러면 이거 사야 돼요.
상장 이후에 떨어지고 말고 하는 거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요. 네. 지금 산술적인 계산은 그냥 무조건 수익이잖아. 무조건 수익이면 이건 무조건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 주식만큼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하고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네.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40개가 들어와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네.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은 140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공매도가 돼요? CJ, CGV가? 공매도 안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또 그거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도 안 되는 거야. 깨끗해.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신주이수권은 24일까지요.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매도는 뭐 이건 의미가 없어. 300원짜리 매도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몇천 원 돈에 뭐 몇만 원 돈에 진다고 해서 뭐 될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더 사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GV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무엇을 한다? 신주이수권을 사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더 사는 거지. 네. 더 사는 거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청약은 나중에 합니다. 네. 돌아온 써니님. 네. 어, 첫 슈퍼 채팅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백두산 폭발처럼 반도체도 터져라? 축하합니다. 첫 슈퍼챗. 네. 고마워요. 네. 지금 마이너스 43%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1.4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평당가가 어떻게 낮아져요? 이거 그때 계산해 드렸잖아요. 또 해드려야 되네? 또 해드려? 또 해드릴게, 그러면. 왜? 나는 친절하니까. 또 하지 뭐. 자, 평당가 계산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평당가 계산기가.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자, 평당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2만 원이요. 2만 원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2만 원에. 예? 2만 원에 100주를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유상증자 얼마에 받는다고?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신주인수권 가격이 빵원이죠? 아, 그냥 5,890원에 그냥 받는 거예요. 몇 개를요? 140개를. 평당가 얼마 나와? 11,769원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당가가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가 아니라 내가 1.4배를 더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당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140개 더 샀어. 280개를 잡았어.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9,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평당가가 2만 원이거든요. 저는 예상 평당가가 9,600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걸 팔고 이만큼을 더 사겠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럼 380개를 사게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 손익 계산을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 뒤에 생각할 일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인지 안 떨어질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 내일 CGV가 상한가를 칠지 하한가를 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요. 뭐 성투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내일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쌀이라고 집어 던질까? 빼르륵 해갖고 어디 쌀알이 두 개가 뒤집어졌구만. 그렇다면 어느 것을 고를까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올라갑니다. 노노노노 신주 이수권을 사는 건 한 주씩 계산되고요. 이번에 유상 증자가 1.4입니다. 그러니까 10주를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4주, 10주 갖고 있으면은 14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죠? 14주.
오케이? 이거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내가 100개를 보유하고 있었어. 근데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신주주권이 140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신주주권을 가서 하나 사면 그냥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거고요. 네,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량을 더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돈 더 샀잖아. CGV를 난 더 샀어요. 더 사서 유상증자를 더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신주 이수권 수량만큼 또 샀어. 그래가지고 희석을 좀 많이 시켰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엿대겠지만, 네, 내려갈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네. 이거는 물타기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1.4배를 주는 유상증자를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단풍이님은 원래 얼마에 갖고 있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아, 본주를 다 팔았지만 유증을 받아도 평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시리권 가격이 왜 300원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신주 이수권의 가격은요, 유상증자 가격, 현재 주가 빼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8,000원이다, 유증이 6,000원이다, 그러면 신주 이수권이 2,000원이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0원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팔지 말고 유증 다 받아라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똥값이란 얘기지.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의미로 300원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실권주가 나올까봐. 유증 안 받을래. 근데 지금 이제 유승줄 안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300원인데 너무 싸잖아요. 이거 팔아갖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지금 가격과의 괴리가 있으니까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2,000원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팔기도 애매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GV가 105주가 있는데 441주가 들어왔다고? 중간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중간에 팔아먹었겠지. 신주인수 거는요, 저기서 그 주식 매매랑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거기 신주인수권 한번 살 수 있는 건가 나오나? 네. 저는 들어와 있는 거 눌러가지고 매수를 해서 더 사긴 했는데, 그거는 저기 메뉴를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선 이득이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신주인수권 가격이 너무 싸. 300원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산술적으로 이득이 있어요. 그냥 6,200원에 8,000원짜리 주식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1,800원 수익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풍이님은 아마 저거 권리락 지나고 나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반 정도 팔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왜 441주나 들어왔어요? 땡큐인데? 네. 고맙습니다 하면 되죠. 완전 땡큐잖아, 그러면. 네, 441주 유증 다 받아야지, 뭐. 저도 다 맞게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실수 안 합니다. 뭔가가 있을 거예요. 단풍이님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신주이수권을 그냥 산다는 것은 이런 1,800원을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8,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7,950원이 어떻게 보면 얘도 딱 가격을 맞춘 게 이번에 저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7,950원이잖아요. 곱하기 0.75 하면은 딱 맞아요. 5,960원. 근데 조금 더 낮아도 되겠죠? 7,920원 곱하기 0.75 하면 그래도 더 낮아도 되겠네? 5,940원이네? 7,800원. 이게 뭐야? 0.75는 이거보다 좀 높네? 7,820원. 좀 되나 보다. 그죠? 0.75는 5,860원. 5,890원이니까 7,800 한 4, 50원쯤 되겠네. 그죠? 네.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목요일 날은 이미 장이 끝났는데 뭘 목요일 날 또 얘기돼요. 이미 끝났어. 목요일 날 무방할 때는 이미 끝났어. 아, 내일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거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신주 이수권이 너무 싸게 나왔어요. 너무 싸게 나와서 이 정도 할인이 된 건데, 지금 이게 되게 역대급이라고 보면 돼요. 네. 아, 헤기스님. 요, 5,800, 요, 7,853원, 54원, 7,855원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딱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신주수건의 가격이 싸게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가격이 싸게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네. 실권주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 또 하나는 유증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다. 6,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유증 이후에 주가가 저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권주가 대량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CJ도 뭐 안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지금 주가는 9월 1일까지는 8,000원을 일단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 네. 이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같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본주 가지고 있는 거 싹 팔아버리고요. 그것을 신주 인수권으로 바꿔 타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극적으로 이제 하고 나서 또 주가가 올라갔어? 그럼 땡큐인 거고, 땡큐인 거고. 근데, 그러면 조금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본주를 팔아먹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와야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답이 좀 안 나오겠죠?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 위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들 지금 보면 다 유상증자 참여하고 더 받으려고 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건주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유상증자가 다 돼서 주가가 상장하고 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도 이제 매도 물량이 안 나오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000원대 이상은 일단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14,000원까지 생각하실 이유가 없죠? 평단가를 14,000원을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2만원에 갖고 있는 저도 14,000원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얼마에 갖고 있으면 14,000원이 되는 겁니까? 3만원이에요? 3만원이면 16,000원까지 나오네? 25,000원? 28,000원? 26,000원? 그러네. 26,000원쯤 갖고 있으면, 네. 평당가 26,000원이면은, 네. 그럼 14,000원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네.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10,000원, 11,000원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매물대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본주를 쥐고 있다가 저 정도 시점까지 왔을 때 확 팔아버리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신주인수권 사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신주인수권보다는 본주 갖고 있다가 위에서 던져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CJ, CGV를 잘 대응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요. 그냥 주식도 안 팔고 유상증자 그냥 그대로 다 받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네 아까 전에 보셨던 9,600원으로 맞춰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잘 놀고 먹을 겁니다. 저는 CGV 주가는요 어차피 지금 2분기 때부터 실적도 증가하게 되고 영화를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또 3분기 지나가면서 이제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요 애들이 또 영화를 보러 많이 가요. 물론 요즘에는 다들 그래요. 뭐 OTT가 있는데 영화를 누가 보러 가냐. 영화의 그 낭만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영화관이 가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팝콘 장사 안 돼요. 그러는데 팝콘 장사가 왜 안 되니? 팝콘이 없어서 못 팔더라.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우리 동네만 팝콘 돼지들만 사는겨? 팝콘 장사는 왜 안 돼? 팝콘이 없어서 못 사 먹었는데.
티켓 값도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왜냐면, 통신사 할인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10,000원이면 되던데? 요즘은 티켓 값이 도대체 얼만데요? 도대체 얼마예요? 10,000원이면 보던데? 뭐 이거 뭐 할인 좀 받고 뭐 하면은 10,000원이면 보는데 뭐 10,000원 영화 10,000원 봐야지. 그죠? 음료수 동네 마트에 사가지만 저는 거기서 많이 먹던데요. 그거는 정가 다 주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18,000원 주고 저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네. 18,000원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비싸다는 얘기는 다 그런 거지. 이게 저거 해놓고 나서 다 10,000원 정도면 영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매권 이런 거 사세요. 오, 참. 10,000원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비싸야 12,000원이겠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볼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영화관은 어쨌건 간에 일단은 이익은 늘어납니다. 네. 이익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꼭 굳이 뭐 그런 쪽으로 뭐 아이맥스 뭐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닙니까? 쿠팡 플레이요. 아니, 개봉작하고 다르잖아요. 솔직히. OTT, 이거, 개봉작하고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네. 다르지 않습니까? 거 보세요. 단풍이님 매도한 게 있지. 네. 개봉작하고는 달라요. 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영화관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완전 정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요, 지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강원랜드도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박에 미쳐 있어.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한대요. 야,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요. 그거는 아닐 수도 네.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요,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매수하는 게 일단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당장 올라가지는 않더라도요,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낮은 주가는 결국엔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만 녹여주면 돼요. 내가 빚내서 투자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내 돈 갖고 투자했어. 시간만 녹여주면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월정액도 당연히 좋긴 좋겠죠. 네, 그 집에서 편안하게 뒹굴뒹굴 하면서 과자 부스기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지. 개봉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화는 개봉작이죠. 극장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개봉작을 보려고, 개봉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봉 영화. 이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물론 개봉 영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단풍이님, 네, 슈퍼채팅 고마워요. 개봉 영화. 만약에 마블 영화가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어요. 남들 다 보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저기 OTT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결제해서 보실 거예요? 상인시 프로님 슈퍼챗팅 고맙습니다. 애니양 손을 잡고 보든 뭐 발을 잡고 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적은 이제 정상화가 되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는 기업은 주가가 낮은 상태에 있다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동시상영 영화 아직도 있어요. 네. 뻐꾸기는 왜 밤에 그렇게 울었나? 물레방아 도는 내력. 이렇게 해서 동시상영 영화 들어갑니다. 네. 아직도 있어. 저기 어디 가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그 그림 그리고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동시상영 영화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 그 두 번째 영화는 뭐냐 해가지고, 네. 표 가지고 가고 했었죠.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이제 돈 아껴가지고 영화 보러 가세요. 네. CGV에서 영화 한 번씩 보시고, 저는 뭐 봤죠? 콘크리트인가 그거 봤잖아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런 거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말 없이 이렇게 실천하란 말이에요. 네. 영화 보시고 내가 주주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 영화 있었어요. 뻐꾸기는 밤에 왜 그렇게 울었나? 물레방아 도는 내력. 이거 둘 다 영화 제목 맞는데. 네. 리오프닝은요.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중국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중국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시진핑이가 때려 막을 거예요. 네, 시진핑이가 때려 막을 거니까 얘네들은 일단 근데 때려 막는 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일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는 계속 우하향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IMF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해드렸었는데 계속 잘 버틴다 했지. 근데 이 IMF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업의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중국과 연관돼서 중국이 안 좋으면 리오프닝이 안 가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이 안 가는 것들은 뭐예요? 중국에다가 하는 애들, 게임주. 이런 애들이 안 좋은 거야. 네. 중국에다 납품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안 좋은 거지. 지금 리오프닝은 뭐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 중국 애들이 안 오겠느냐? 아니요. 중국 애들이 안 오겠습니까? 오죠? 그렇잖아요. 중국의 경기가 박살이 났어. 그래도 온다고요. 칼놈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리오프닝은 딱 그거예요. 시간에서 오늘 또 화장품들이 올랐죠. 화장품들이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이 또 시간에 또 올랐는데 이거 되게 웃기는 거죠.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가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가 계속 이러거든요. 그럼 내일 올라가는 거지. 경기는 낮춰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얘는 장기 집권의 꿈을 펼치고 있지만 시진핑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너무 이걸 잘못해 먹었어. 이번에 정책을 아주 너무 잘못해 먹어가지고 얘는 진짜 징벌을 좀 받아야 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주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하고 좀 잘해본다든지 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10년 했죠. 10년 해먹었지. 더 해먹었나요? 지금 10년 넘게 해먹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거 후진타오 애들 전부 다 숙청당해 갔죠? 후진타오 늙어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끌려나가는 거 봤죠? 그런 거 있었지. 숙청당했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 네. 우리나라하고 적대적인 관계. 이지랄이야.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붙어 먹죠? 중국하고 붙어 먹죠? 아니, 북한하고 붙어 먹죠? 지랄 아주, 이거 진짜 막, 확 그냥 막. 시진핑이 때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아시죠? 시진핑이 때 뭐가 나왔어요, 또? 진핑이 때? 후강통. 얘가 확실히 초반에는 뭔가 막 부흥시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의 자본으로 많이 개방시켜가지고 확 튀어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터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나갔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 주석이 그 모든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역시 시진핑이가 옳았어, 좋았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아시겠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진핑이 옛날에 그 뭐 수청하면서 내가 마오타이주 이런 거 그때 다 사라고 다 해드렸었잖아요. 2015년이었어요. 그때가. 이런 거는 진짜 마오타이가 아니라 뭐지? 뒤지 못해. 이거는 진짜 중국 통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우리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지. 왜 여기서 매수했느냐? 그때 이 스타일로 제가 해드렸죠. 여기서 뭘 했냐면은 이 시진핑이 집권을 아마 요 정도 했을 거란 요 정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딱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야 부정부패가 너무 많으니까 뇌물 주지 못하게 해. 이제부터 부정부패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맨날 이걸로 줬는데 뭘 줬어요? 마오타이주 이렇게 뭐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선물로 막 그 관리들한테 주고 그랬는데 못 주게 되니까 주가가 확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거지. 그래서 마오타이가 뭘 만들었느냐? 뇌물용 말고 싸구려 마오타이를 만든 겁니다. 싸구려 마오타이. 네? 지금 주류백화점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 10만 원도 안 돼. 얼마냐면 살 수 있지? 한 4만 원 사나? 마오타이주라고 나온 게 있어. 그것이 쌉니다.
몇만 원 안 해요. 네, 그거 사서 드실 수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아니야. 근데 맛은 똑같은 것 같아. 나 아직 모르겠어. 근데 마오타이주가 있어요. 싸구려 마오타이가.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띵겨. 대박 친 거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3일중공업. 이것도 진짜 진핑이 그 1대1로 정책. 우리 저거였잖아요. 거기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였어요. 얘네들한테 그냥 팽 당한 게. 이거 중국에서 1대1로 하면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 얘기 했으면서 걔네들이 싹 또 빼돌려가지고 3일중공업한테 다 몰아줘서 이거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시진핑께 나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은요, 뭔가 여기에 대한 그 포인트가 보여요. 지금 중국은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 저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는 있어요. 뭘 좀 사야 될 게 있을까? 또 가끔씩 보잖아요. 살 게 없어. 없어. 중국은 너무 위험해 보여. 지금 그냥. 그래가지고 중국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도 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행객들은 온다고 하니까 오케이 리오프닝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중국 애들이 약간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지 중국 그 지도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마트 철수할 때 그런 거 얼마나 짜증나 사드 보복 이런 거 짜증났었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이런 거 리오프닝 쪽은 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얘네들은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사준다고 하니까 마녀 공장 이런 건 시간의 상한가예요. 네, 왜 갔을까? 왜 갔을 것 같아? 이거 시간이 왜 간 거야? 마녀공장 시간의 상한가 맞죠? 거요. 네. 뭔데? 관광객, 단체 관광객 온다. 그냥 마녀공장은 중국이랑 관련도 없어.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일본에다가 외출하고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애들이 와서 사겠다 해가지고 지가 기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희한하지. 네. 오늘은 미국 증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내일은 네, 바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들은요. 그냥 주서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많이 싸졌다 생각되면 그냥 주서요. 가치 대비해서 많이 싸졌어.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주서요. 주서. 싸잖아요. 쌀 때 주서. 그냥 나중에 비싸질 때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주서요. 주시면 지금 당장은 안 가지. 그게 내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남들이 막 내 걸 노릴 때가 온다고요. 그럼 그럴 때 사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조만간 여기 그 기부스 하고 만나자고. 목에 기부스 하고. 목에 기부스 하고 조만간 만나자고요. 아시겠죠? 걱정도 하지 마. 주식 걱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네 저거 한 사람이요. 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하하호호 하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걱정은 어디 저기 개나 좁고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세요.